안녕하세요. 민파입니다. 오늘은 상가 경매에서의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가를 취득할 때 부동산 경매를 많이 이용하시죠?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특히나 경매를 하실 때는 이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가에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하고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또는 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는지 등을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우리가 경매를 해야만 낙찰받고 나서도 금전적인 손실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조건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표를 보시면 소액 임차인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2019년 4월 2일자로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광역시, 세종특별시, 그 밖의 지역 이렇게 지역으로 한번 나누고요.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의 범위가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임차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 있을 때 들어있는 임차인에 한해서 보증금 일정의 범위 이만큼의 보증금을 이 표에 기재된 보증금만큼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어, 배당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택 투자할 때도 아파트나 빌라 투자할 때도 그렇게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표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금액 이하에 설정되어 있는 임차인에게는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어서 그분들이 어떤 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법적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상가에도 적용이 된다. 예,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임차 보증금의 범위라고 하면 일반 주택임대차법상의 보증금 범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계산식이 보이시나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만 원. 이것이 환산 보증금의 범위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 보증금 범위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6,500만 원 이하로 돼 있죠. 이게 환산 보증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산 보증금의 범위가 서울의 경우에 6,500만 원 이하일 때는 그 임차인에게 먼저 최우선적으로 2,200만 원까지 먼저 배당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표를 보시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곳에 있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얼마를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 입찰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경기 의왕시에 근린상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경매 감정가 1억 3,500에서 낙찰이 9,599만 원이 됐네요. 여기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다수의 임차인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 최땡땡이라는 임차인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분의 사업자 등록 일자를 보니까 2017년 12월 1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뭐가 됐죠?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되겠죠? 자, 전입과 그다음에 점유 이 두 가지인데 상가는 조금 달라요. 자, 점유는 동일합니다. 점유는 동일한데 전입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업자 등록 일자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겠죠? 대항력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2017년도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빠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임차인은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럼 환산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월세 45만 원 곱하기 100만 원, 100 플러스 보증금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될까요? 자,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경기도 의왕시로 돼 있죠.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이죠.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표를 보시면 의왕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의왕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5,500만 원 이하여야만 돼요. 아까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죠. 자, 해당이 되네요. 그랬을 때 얼마를 먼저 배당을 받는다? 1,900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겠구나. 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까지? 1,900만 원까지. 이분이 신고한 보증금이 500만 원이니까 전액 모두 배당을 받게 되겠죠. 다만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 최땡땡님은 다른 우선된 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다. 하지만 다른 임차인들을 보니까요, 배당 요구를 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환산보증금이 기준 내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돼버린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권리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례를 하나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6386 대전광역시에 있는 근린상가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주식회사 땡땡땡이라는 이 사무실이 지금 배당 요구를 했어요. 사업자 등록 일자가 2002년도니까요. 말소 기준 권리 2013년도보다 훨씬 빠르죠. 대항력이 있다. 자, 확정 일자가 2022년으로 되어 있고요. 배당 요구도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깨끗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보증금을 3천만 원을 신고를 하셨어요. 월세는 따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그 표를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광역시는요. 3,800만 원 이하일 때 1,300만 원까지 배당해 주겠다. 아까 보증금이 얼마였죠? 3천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니까 3,800만 원 이하니까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00만 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거. 여기 보면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시점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기준 시점이 언제예요? 가장 빠른 근저당 최초 근저당 시점이 바로 기준 시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점이 2013년도 6월 달로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본 표에는 2019년도 4월 2일 이후부터 돼 있죠. 그럼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임대차 보호법을 누르면 또는 구글에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2013년도 그 당시에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2013년 6월 3일자로 가볼게요. 여기죠? 요 기간 안에 되어 있죠? 여기는 광역시니까요. 광역시는 자 보증금 3천만 원일 때 얼마까지? 900만 원까지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해당 기간, 가장 빠른 근저당 기간에 광역시에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다면 900만 원까지 우선 배당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3천만 원 중 9천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정해지고요. 그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당을 받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도 못 받는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사업자 등록일자가 빠르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다 보니 임차인이 전액 다 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물어줘야 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어서 먼저 900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아가게 되겠고요. 나머지 확정일자가 좀 늦기 때문에 다른 우선순위에 있는 우선 권리가 있는 권리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낙찰 금액에 따라서 배당 받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계산하신 다음에 입찰을 해야 손실이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각 지역과 각 기준 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상가는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 표에 맞춰서 임차인의 소액 임차 보증금을 확인하신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